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H3에서 개발과 런칭 이후에 운영 세션, 유일하게 운영 세션을 맡은 KTH 고객가치 혁신팀의 유용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KTH에서 운영과 관련된 CS 활동, 그 다음에 고객과 시장 분석, 그리고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업무 중에서 모바일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거의 업무 공백과 다름없는 고객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이제 그간의 경험, 시행착오라든지 노하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모바일 개발자 추정자 수가 한 8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H3에 오신 분들이 한 800명, 900명 정도 되니까 그 중에 이제 상위 1%에 속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 상위 1%에 걸맞는 운영, 특히 그 고객 관리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 앱을 만들고 개발을 하고 런칭을 하면서 혹시 이런 고민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앱에 저장 중에 튕겨요, 계속 죽어요 라고 하는 게 리뷰나 트위터에 계속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이거를 뒤늦게 보고 한참 뒤에 보고 또 대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앱에 문제가 있는데 한참 뒤에 달리는 리뷰나 메일, SNS를 보고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하지는 않으시나요? 또 이런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게 여러 군데 산재돼 있어가지고 다 볼 수 없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들 안 하셨었나요? 많이 공감을 끄덕끄덕 많이 하시는데 또 모바일 특성상에 지금 업무 외 시간에 이용 시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어떤 문제점, 업무 시간 외에도 어떤 문제점이 들어오고 있는지 현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파악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 안 하셨나요? 점점 끄떡거리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리뷰에 트위터에 이렇게 뜹니다. 띵동 이거 먹민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거 먹민님이 앱 사진 저장 안 되는 거 알고는 있삼? 막 이런 거 막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딸랑 한두 줄 나오는 거 가지고는 누군지도 모르고 답도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있습니다. 또 이 기능 안 돼서 못 쓰겠습니다. 지워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트위터에 보시면 되게 많죠. 네, 그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요거 지금 개발 개선 끝났거든요. 승인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는 다음 주에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또 요거 해결됐는데 지금도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요. 방법들이 없죠. 또 요거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려면 조금 이게 지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지금 쓰시는 단말기 기종이 뭔가요? 또는 앱 버전이 뭐예요? OS 버전이 뭐죠?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리뷰에다 물어볼 수 있나요? 또 트위터에 물어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애니팡 되게 괜찮은 되게 멋있는 회사라고 보는데요. 애니팡이 저는 이름도 몰랐어요.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가 30명이에요. 30명인데 뭐 게임이 한 5개, 6개 되니까 그거만 따지면 또 몇 개 안 되죠. 근데 다음도 네이버도 하지 못하는 불과 채 7월 달에 나왔으니까 이게 2개월, 채 3개월이 안 돼서 다운로드 그렇게 했죠. 지금 어마어마한 다 하시는 지금 2천만 다운로드를 좀 기록한 앱이거든요. 근데 가서 보시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고객센터가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서 다 하다가 죄송합니다. 댓글들 쭉 나오는 거 다 하이드 처리해놨어요. 블라인드 처리해놨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래놓고 위에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이미 삭제를 하겠습니다. 하이드 처리하겠습니다. 또는 메일 하나 주소 올려놔요. 이쪽으로 가셔서 문의하십시오. 기껏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문제점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저는 제가 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앱을 런칭할 때나 만들 때나 이런 고민 단계를 이미 넘어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거 진짜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는데 경영적으로 이렇게 점프업을 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된다. 런칭은 한 번이면 운영은 계속이잖아요.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또 마케터 분들도 오셨을 거고요. 사장님들도 많이 오셨을 거예요. 사장님들 이제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개발자 메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글이 되게 많습니다. 리뷰나 아니면 트위터나 보지만 개발자 메일로 이제 보내십시오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장님들이나 마케터 분들이 보실 때 이게 답변이 지금 이게 처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농땡이 펴가지고 이게 안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고객들이 지금 받아볼 거 있을 고객인데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탈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들을 하셨을 겁니다. 또 이게 개발자 PC 메일, PC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 들어왔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공유 안 되시죠? 예. 이게 또 들어온 내용을 개발자가 결국은 이제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띵동하고 아까 죽었어요. 저장이 안 돼요. 뭐가 깨져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는 거는 개발자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획자한테도 가야 되고요. 디자이너한테도 가야 되고 심지어는 뭐 진짜 자원을 더 필요로 하면 사장님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다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답답해하고 있거나 방법이 없어요.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 명이 동시에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확인해서 내 거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고 그걸 똑같이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감대도 나오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계속 끄덕끄덕거립니다. 또 이런 이슈에 대해서 특히 마케터나 사장님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들어오는 오고 있는데 개선은 하고 싶은데 이게 어디가 중요한지 아니면 어떤 것부터 건드려야 되는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고객 시장 조사를 하기도 좀 그렇고 스타트업이나 벤처는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것, 수많은 고객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정작 버려두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작 들어오는 것들을 내용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정보고 굉장히 중요한 전략 정보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이제 가능해질 겁니다. 이렇게 고민되고 답답한 여기 지금 계속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의 의미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는 모바일 환경하고요. 고객 행태를 지금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방법이 이 부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고객은 고객대로 힘들고요. 개발사나 사장님들, 기획자들은 계속 그대로 힘듭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에 적합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모바일에 적합하게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모을 필요가 있고요. 그거를 한참 뒤에 알고 한참 뒤에 조치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성으로 거의 모바일은 항상 들고 다니는 디바이스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는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근무하는 시간도 이제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은. 예. 끝나고 새벽에 하고 저녁에 하고 아침에 하고 엄청 많거든요. 예. 어디서든지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든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게 누가 처리한 건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알아야 될 거고요. 또 여러 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접속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인지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분류나 경영정보, 전략정보로 이어질 수 있는 분석이 가능한 형태의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 뭐 아까 애니팡 예를 들었습니다만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닫아버리는 데 되게 많아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저는 모바일 고객 센터를 오늘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모바일 고객 센터를 만들지 않고 홍보나 프로모션이나 기타 등등을 위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절대 만들지 말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껏 페이스북에 사람들 만들어 놓고 트위터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뭐뭐 안 돼서 이런 지랄 같은 막 이런 거 나옵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저희가 마케팅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채널이 정반대 용도로 쓰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바보짓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매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개되지 않아야 되는 정보들 또는 그게 정말 맞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이거 일파만파 퍼집니다. 근데 잡지도 못해요. 그거 여기서 반박하면 이따구 대응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막 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막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이런 거 교육하는 사이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SNS 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해야 됩니다. 하루 교육비가 인당 25만 원이에요. 정확한 포인트는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스타트업에서는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트위터를 다 하거나 페이스북을 다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하려면 전달하는 체계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교육진도 있어야 돼요. 교육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스타트업에서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부터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를 제가 여기서 KTH CVI 팀에서 고객가치 혁신팀에서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그 속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정확한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과 고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모바일이라는 전장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8월 달에 3천만 스마트폰 가입자가 3천만을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충무로에 대박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십 년간 역사상 1000만 넘은 영화가 없었거든요. 7개 있었는데 총 7개. 아바타 이런 거 빼고 그러면 우리나라 것만 해도 총 7개가 있었는데 최근 2달 사이에 2개가 나왔죠. 광해 CJ 엔터테인먼트에서 광해가 10일 전에 굉장히 따끈따끈한 거예요. 10일 전에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쇼박스 아시죠? 쇼박스에서 도둑들이 또 누적 관객 수를 8월 달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CJ 엔터테인먼트가 우리나라 탑이지 않습니까? 쇼박스도 그렇고요. 근데 그 CJ가 전국에 있는 CGV나 아니면 기타 영화관이나 이런 걸 1년 동안 지금까지 18건이고 1년 동안 보통 20여 편을 배급을 하거든요. 전국에서. 그 CGV와 전국에 있는 영화를 다 합친 누적 관객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500만이 채 안 됩니다. 쇼박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수많은 어디 가서나 보이는 그 관객들, 영화를 다 합치고 숨은 바글바글한 그 사람들을 다 합쳐도 2,500만이 안 돼요. 아주 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출근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막히죠.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추석날, 설날 때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말도 할 수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목포나 부산 고향이신 분들은 꼬박 진짜 20시간 하루 종일 운전하고 갑니다. 진짜 힘들죠. 근데 우리나라 저렇게 막히는데 또 불구하고 거리에 있는 차에다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 파킹되어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 올리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쉬는 차 없어. 오늘 다 나와. 라고 하면 채 2천만이 안 됩니다. 주차장에 다 끌고 와도 채 2천만이 안 됩니다. 참고로 요건 재미 삼아서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이거 뭔지 아십니까? 현대예요. 현대 아반떼 MD가 단일 기종으로 제일 많이 팔린 차거든요. 작년에. 이게 13만 대 팔렸어요. 3천만에 비하면 0.4%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죠. 근데 두 번째 퀴즈. 13만 팔면 앱에서 모바일 시장에서 13만 팔면 어느 정도 랭킹 할까요? 최소한 1위를 하거나 대박앱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대박앱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따 3층에 5시에 김일아 PD가 하는 대박앱의 비밀 이거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 되게 많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시고 특히 사장님이나 마케터분들은 꼭 들으셔야 된다는 필수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잠깐 저희 팀이라서 광고 말씀 잠깐 드렸고요. 아무튼 그렇게 막히는 차들, 진짜 남자들이 맨날 얘기하는 차들, 이거 다 합쳐도 3천만에 3분의 2밖에 안 된다는 소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천만에 대한 숫자 감이 오시나요? 많이 보셨던 무어의 캐즘 그래프인데요. 3천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인구의 63%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인구 중에서는 10명 중에 7, 8명이 속하는 거죠. 73%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계별로 시장을 단계별로 나눌 때 성숙도별로 단계별로 나눌 때 지금 두 가지 모두 다 후기 다수 수용자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후기 다수 수용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미 유행이나 트렌드나 이런 거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일상을 바꾸는 문화 단계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돌려서 얘기를 하면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 일상이고요. 우리 문화가 됐습니다. 이게 불과 3년 만에 지금 11월 이제 곧 되죠. KT에서 11월 아이폰 처음 내놨습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던 시장이 바뀌었고요. 우리 생활이 바뀌었어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저희가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바일 문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고객 행태가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동안 생각도 못했던 불가능한 경쟁들이 지금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카톡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예상도 하실 텐데요. 모바일 시장에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경쟁자들 대상으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메시지 건수가 얼마죠? 30억 건이죠. 하루 평균 30억 건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KT와 SKT와 LGT의 SNS 통합 누적 수하고요. 더 이게 훨씬 더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하루 방문자 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디어에서는 이게 하나의 광고 볼륨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거기서 트래픽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랭킹이 결정되고 하거든요. 하루 방문자 수가 네이버 2000 정직원 수만 그 공시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달 기준으로 2,493명인가 8명인가 그래요. 정직원만. 그죠? 2,500명이 넘는 네이버 그 친구들이 1년 동안 수백 개 서비스를 하거든요. 수백 개 서비스를 하고 운영을 하는 그 네이버보다 하루 방문자 수가 1.6배를 넘어섰어요. 네. 새로운 고객 행태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이런 작은 기업이 수만 명에 있는 회사를 지금 이길 수 있는 시장이 된 겁니다. 금융권에서도 이제 은행 창구 순환에서 8천억이 왔다 갔다 해요. 은행 창구 거래액보다 모바일 뱅킹 거래수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새롭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렌드와 유행 단계를 지났고요. 일상 문화 단계에 분명히 들어갔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아직은 모바일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이제 모바일 시장이 커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분명히 수익원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분석 자료나 예측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또 많습니다. 실제 이것 때문에 크고 작은 기업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오늘 H3에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여기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오셨는데 이런 현상 역시도 이런 시장을 잘 반영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플래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 앱 US 아이튠즈 월별 액티브 신규 앱 등록 건수거든요. 예, 보시면 계속 그래프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월별로 25,000개 정도의 앱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안드로이드까지 치면 더 많겠죠. 예. 그리고 그 하루에 등록되는 1앱 등록 수가 800건에서 900건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9월 달에는 933건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통계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요. 보통 개인이 실제 사용하는 어플 수는 17개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고 한 달에 설치하는 어플 수는 6개에서 7개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나 iOS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6개에서 8개 사이에.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실제 그 고객들이 쓸 수 있는 17개 어플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한 달에 깔리는 6개에서 8개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어플에 지금 들어가야 되죠. 매일 800개, 900개 되는 앱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카테고리별로 이게 쪼개진다고 해도 절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체감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이 분명하게 커지고 있고 경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고민도 결국에는 이런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신규 고객을 늘리고 유입 고객을 잘 잡는지 이 부분일 겁니다.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에 대한 유지, 이 두 마리 토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요 까만 토끼가요 신규 고객이고요. 예, 하얀 토끼가 기존 토끼입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 뒤에 나오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하청을 주라. 네. 네, 좋죠. 하청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 스타트업이나 벤처분들이 또 많이 오셨잖아요. 또 그 특성상 기획과 개발, 마케팅, 디자인, 심지어는 펀딩까지 해야 되는 몇 명이서 해야 되는 그런 회사에서 이거를 다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예. 저는 이쁜 토끼를 잡으면 해결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오게 만들면 되는 거죠.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유지가 전혀 다른 고객이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운로드 앱을 이용하시는 기존 고객이 아직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잠재 고객들, 우리가 끌고 와야 되는 잠재 고객들한테 절대적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쁜 토끼를 잡으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게 100%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존 고객이 신규 고객 유입한테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내 방 벽지에 맞는 어울리는 거 10개 골라 사오세요 라고 하면 쉬우시겠습니까? 어렵죠? 네. 막 돌아갑니다. 눈 돌아가고. 그런데 심지어 여기에서 월에 29만 개나 되는 쏟아져 나오는 앱들 중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 6개, 7개를 고르라. 아까 한 달에 6개, 7개라 그랬잖아요. 예, 저걸 고르라. 쉽지 않죠? 저걸 어떻게 고릅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죠. 수많은 어플 중에서 정말 고객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플 중에서 고객이 한 달에 깔 수 있고 써볼 수 있는 어플의 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깔았다 지웠다 깔았다 지웠다 이게 반복할 수 없어요. 되게 피곤한 상황입니다. 개발사 입장에서도 선택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됐지만 고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시장이 된 겁니다. 고객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액션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액션을 하는 것들이 뒤에서 나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 거보다는 실제 써본 이용 고객이 얘기하는 평가나 이런 거에 대한 신뢰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추세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많이 고민들 하실 거예요. 유무선 광고, 저희가 공중파까지 할 수 없으니까 유무선 광고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죠. 그 다음에 기업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앱스토어 리뷰, 지인 평가 이런 거 합니다. 이쪽 왼쪽 순으로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어느 것에 더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더 가질까요? 어떤 걸 더 믿을까요? 네. 조사 결과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할 겁니다. 보여드린 역순이에요. 네. 신뢰도는 홍보성 기사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운영자가 아무리 올려도 이거 어플을 설치하거나 친구들한테 추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 스마트폰 쓰면서 고객들이 정말로 스마트해져 버렸어요. 스마트폰이 문화가 됐다라는 소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객들이 정보 습득 채널이나 표현 채널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10번의 홍보성 기사를 다 내놓고 PR을 내놓고 기사를 내놓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요. 안 된다는 리뷰 한두 줄, 몇 줄 정도면 다운로드 바로 취소하는 게 지금의 고객들입니다. 매체 지배력이 공중파에서 점점 이제 고객들이 생산하는 메시지, 컨텐츠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추세인데요. 특히 모바일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12년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실제 고객들이 5,000명, 6,000명 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대상 조사를 했습니다. 어플 선택 요소 추이에 대한 비교를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플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어플을 선택을 하십니까? 라는 걸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유료 무료를 제외하고 저는 유료 무료는 선택 요소가 아니라 저는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료 무료를 제외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첫 번째가 실제 이용 고객의 리뷰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영향도도 계속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처음에 오셨을 때 23일 날 설문조사를 저희가 띄웠었었는데 혹시 H3에서 설문조사 하신 거 보셨나요? 개발 환경 및 운영 현황 조사에 대한 조사를 했었었고요. 그 뒤편에 보면 레코멘드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H3에 참여를 하셨는데 어떻게 참여하신 신청 계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중에 제일 많았던 게 뭘까요? 여기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SNS를 쓰는 탑 넘버 1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익숙하고 가장 대한민국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나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에 통해서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건 각각 10%가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보시면 60%는 직접 와봤거나 아니면은 왔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추천이나 리뷰를 보고 왔다, 참가 신청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은요, 기존 고객의 입소문이고요. 실제 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큰 힘은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높아지고 있죠. 스마트폰이 문화가 됐다라고 하는 소리는 고객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만들어내고 홍보를 해도 지금 이런 리뷰 달리면은요 끝장입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 시장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고객, 기존 사용 고객의 리뷰나 SNS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광고나 공식 트위터에 올라오는 글보다 실제 이용한 사람의 후기와 평가를 믿는다. 그 영향력도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앱을 찾아오고 다운로드하고 써본 고객들부터 케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두 마리 토끼 중에 왜 이쁜 토끼를 먼저 잡아야 되는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그러시죠. 배우는 순서에도 지금 이거 수학 문제입니다. 쭉 보시고요. 이게 보통 저희가 배우는 거에도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싸우려고 하면 맞는 번부터
배워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돈을 버는 것도 아끼는 것부터 해야지 배워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바일 사업에서는 더 마찬가지고요. 유입한 고객이 서비스에 안착하지 못하면 계속 빠집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A사, B사 두 개가 있는데요. 둘 다 10,000명의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A사는 잔존율에 대해서 이탈률을 줄이는 잔존율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회사고요. B사는 잔존율보다는 지금 신규 고객을 많이 유입해야 돼 라고 해서 신규 고객 유입률을 되게 높이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A사는 기존 고객들 중에서 80%를 유지를 해요. 잔존율이 80%입니다. 20%는 이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을 유입을 하는데 신규 고객은 기존 고객의 40% 정도만 유입을 합니다. 예. 그리고 B사는 기존 고객들 중에서는 40% 정도만 리텐션 하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신규 고객은 중요하니까 신규 고객은 80% 기존에 있던 것보다 80% 계속 땡겨올 거야 라고 합니다. 이 두 개 회사가 얼마나 6개월 후에 얼마나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맞히시는 분한테는 제가 푸켓 갔다 오시라고 왕복 할 때 입으시라고요. 티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떡하죠? 9배 차이가 납니다. 9배 차이. B사는 아까 오른쪽에 있던 회사는 매월 자기 보유 고객의 80%를 끌어오는 거에도 불구하고요. 고객 수가 내려가다가 6개월 뒤에는 A사의 9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계속 빠져나가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새로 계속 유입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탈률 관리, 충성률 관리, 기존 고객 관리 이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광고나 SNS나 홍보나 그 다음에 각종 프로모션 같은 것들에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거의 제 생각에는 전 직원이 있으면 신경이 100이라 그러면 90%는 다 그것만 쓰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신경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유입에 진짜 사활을 거는데요. 정작 고객들을 안착시키는지 그 다음에 이게 실효성 있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재사용으로 유입하는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모바일 시장에서 기존 고객에 대한 케어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까? 나쁜 영향이 있을까?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아마 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 조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조사가 뭐냐면 모바일 고객들 대상으로 당신의 앱을 쓰면서 불편을 얼마 정도 경험을 하시나요? 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개발사는 진짜 매력도 있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 기종 굉장히 많아졌죠. OS 많아졌죠. 앱 버전 많아졌죠. 그거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앱 내올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변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는 필수적인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얼마나 빨리 대처를 하는 거냐인데요. 런칭 때나 이후에 문제를 경험을 얼마나 합니까? 그럼 88%, 8, 9명은 문제를 경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매번 합니다. 쓸 때마다 매번 해요. 그리고 굉장히 자주 해요. 라고 하는 것도 38% 정도 됩니다. 문제 아까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했죠. 그럼 고객들은 어떻게 해소를 할까요? 문제 해소합니까? 못합니다가 또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왜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 풀 데가 없다. 물어볼 데가 없다. 끄떡끄떡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리뷰에다 물어볼 수도 없고요. 트위터에다 물어볼 수도 없고 기껏 한다는 것이 고객들은 카페나 이런 데 갑니다. 블로그나. 근데 우리 서비스나 초기에 카페나 블로그 만들어 놓나요? 안 하죠. 결국은 고객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좀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문의 쳐도 모르고요. 갔더니 답변 내용도 허접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답답한 고객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용 서비스의 67%는 그 중에 10중에 6, 7명은 이렇게 합니다. 이용
을 줄여버리거나 아니면 떠나요. 이탈, 바이바이 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트위터상에 얘기를 하고요. 리뷰상에 얘기를 하고 그냥 구두로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이거 쓰지 마, 개판이야 쓰지 마 이런 얘기 한다고요. 결과가 눈에 그려지시나요? 정리를 하면 지금 10명 중에 8, 9명은 앱에서 실제 문제를 느끼고 있고요. 또 빈번하게 느끼는 것도 그 중에 40%,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그 중에서 문의할 군데를 못 찾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답도 받을 수 없는 리뷰나 대자보,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계속 대자보 쓰고 있어요. 답도 못 받을 거 알면서. 그죠? 지금 뒤에서 설문으로 보시겠지만 여기 70%, 80%는 자기 앱에 대해서 이렇게 막 떠들고 있다는 걸 경험을 다 하셨어요. 그죠? 그만큼 사람들이 계속 떠들고 있다는 거 밖에서. 불만국의 67%는 이용을 줄이거나 이탈하거나 또는 친구들한테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KTH 저희가 3년 전부터 이제 고민을 해왔던 것들이고요. 모바일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실제 고객 패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표현 방식, 습득, 채널 다 달라졌어요. 실제 KTH도 지금부터 사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눈여겨보시면 나중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했고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했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업무 라인업을 바꾸고요. 새로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2010년이죠. 2010년도부터 저희가 해왔던 고민들,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트위터나 이런데 KTH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막 실려요. 이거 뭐 좋다에서부터 뭐 이따구로 만드냐에서부터 막 실립니다. 저희가 다 하나씩 스크롤링을 해오고 손으로 찾고 해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빨갛게 보이는 거는요. 저희가 그 KTH의 공식 모바일 사이트, SNS 사이트가 4개가 있거든요. 4개가 하늘색이고요. 그 외의 것들,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게 빨간색이에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공식 채널로 들어오는 것들보다는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을 때 저희가 체크를 한 거예요.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실제 공식 트위터나 블로그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것들 중에서 딱 5%가 공식 트위터 계정이나 트위터로 들어옵니다. 블로그에. 문제가 있죠. 95%는 저희한테 접수도 안 돼요. 돌아가면. 그것도 한참 지나서 접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결론은 그거를 가지고 고객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5%는 놓치고 그것도 한참 지나서 대응을 하게 되는 구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상황이 심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문제를 좀 많이 느꼈던 거는 우리가 대답도 할 수 없고 대응도 할 수 없는 리뷰나 트위터 버즈상에 돌아다니는 비율이 월에 4,000건이 넘어버리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지?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대답을 줄 수도 없고요. 질문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트위터 본사에 가서 야 니네 우리 거 날려오면은 띵띵띵 날려줘. 그리고 분석해서 알려줘.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문의 중에서 저렇게 많이 95% 돌아다니는 것들 중에서 쫙 까봤어요. 쫙 까봤더니 실제 우리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들이 문의 비율이 45%가 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다 놓치는 고객들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앱 내에 이렇게 탑재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 있는 것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장표인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보실 겁니다. 4월 달에 저희가 탑재를 했는데 4월 달에서부터 쫙 줄었죠. 저 때는 이미 저희 서비스가 방문객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9월 20일 날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크림카메라 iOS 6 업데이트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공식 트위터상에 들어온 거는 발생 이후 3일에 접수가 됐고요. 대응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반면에 모바일 고객센터로 들어온 거는 당일날 새벽 2시였기 때문에 사실 저 정도면 거의 실시간이거든요. 당일날 들어가고 바로 액션이 됐습니다. 최근 실제 사례였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인데요.
사장님들의 마케터분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면 적어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분석들이 가능해집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개선 요청인지, 이게 버그인지, 이게 이용 방법인지, 이게 서비스 만족인지에 대한 분류가 나오죠.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많아서 이거 원인을 까보고요. 거기에 대한 액션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얼만큼 줄어드는지 이런 액션들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가능해지는 거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불편들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계실 건데요. 다른 회사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설문 결과 설문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설문 결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23일부터 어제까지 했던 결과들이고요. 350명 이상 참여를 해주셨던 겁니다. 고객 반응을 위해서 외부 채널 어떤 거 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마켓내 리뷰를 중심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2.6개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안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이게 힘들어서. 그것도 매일매일 볼 수 없잖아요. 그거는 저는 또 다른 유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 시장을 놓치는 거죠. 두 번째, 외부 채널에서 어플에 대한 불편이나 문의사항, 내 앱에 대해서 어떤 거 많이 보신 경험 있으세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갖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외부 채널에 남겨진 고객 불편이나 문의를 대응을 하려고 할 때 불편한 점이 뭔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랭킹 어떨 것 같습니까? 환경정보 모른다는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데 환경정보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라는 게 지금 제일 많고, 또 중요한 거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것들이죠. 확인해야 될 채널이 너무 많고 추가 질문 안 되고 채널 파악하기 어렵고 대부분 비슷한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의를 대응할 때 필요한 정보는 그럼 뭡니까? 마찬가지로 랭킹을 보시면 환경정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분류가 돼야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십니다. 반면에 업데이트를 하고 새로 개선을 할 때 고객 의견 반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견이 없어요. 다 반영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반영하십니까? 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아요. 왜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중요한 건지 어떤 게 우선순위가 높은 건지 중요한 건지 파악을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지금 우리가 싸울 싸움터와 군사가 변했습니다. 새로운 무기와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고민했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든 프로세스들을 하나씩 바스.io 모바일 고객센터라는 걸로 저희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고객센터 기억하셔야 될 거 모고센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고객센터 모고센 앞으로 저희가 계속 여기에다가 탑재를 해 나갈 건데요. 아직 0.7 버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진 환경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거는 사운드와 군사가 바뀌었고 새로운 전략과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형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7 버전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사이트의 오른쪽에 보시면 얼만큼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지금 처리 완료된 거는 뭐고 처리 중인 거는 뭐고 아직 처리가 안 된 것들은 뭔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왼쪽에 보시면 리스트들이 쭉 나오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자 문의가 아니고요. 이거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내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액션을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객이 모바일에서 바스.io 모고센을 탑재를 해서 문의를 날리면 꽂힙니다. 그래서 언제 발생을 했는지, 모바일 정보는 뭔지, 단말기는 뭔지, OS 환경은 뭔지, 앱 버전은 뭔지 중요한 정보들이 깔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분류하고 엮이면 굉장히 파워풀한 전략 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평균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기획실, 전략실, 또 사장님 이런 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처리율이나 처리 불만율 이런 부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모바일 환경에 대한 분석 데이터들이 다 쌓이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FAQ도 제공이 됩니다. 계속 빈번하게 물어보는 거 다 대응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작성하셔가지고 오픈하면 거기에서 고객들이 직접 자가적으로 해소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요, 돌아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임의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식은 지금 모바일 고객센터는 REST API하고요, SDK 형태로 지금 제공이 될 거고 자세한 거는 SDK는 저희가 11월 말 정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REST API는 지금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부분은 모바일 고객 마스.io 포탈에 보면 상단에 개발 가이드 나와 있거든요. 개발 가이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요거는 앞으로 1.0 버전 이후에 모바일에서 제공될 겁니다. 문의가 들어오면은요, 이걸 설치를 하면 실시간으로 노티가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하게 뜨고요. 이렇게 보이면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화면 또는 이 통계 페이지로 직접 넘어가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알려주는 것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객들이 훨씬 좋아합니다. 나와서 리뷰 찾아가고 트위터 찾아가고 뭐뭐 하지 않아도 되고요. 환경정보 수집되고 외부 VOC들이 다 이쪽으로 끌고 가시죠. 실시간으로 인지 가능하고 커뮤니케이션 되고 다자간 협업, 입자 시간 어디까지. 이건 1.0 버전 이후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됩니다. 지금 그냥 하셨던 업무들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는 계속 고객과 경험이 누적되는 구조여야지 발전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관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 징후가 나오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더 좋아졌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쌓이는 회사가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S는 단순한 고객 상담이 아니고요. 고객과 시장에 대한 요구사항이 데이터가 되고 경영자산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케팅 채널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KTH에서 가지고 있는 CS 프로세스인데요. 고객과 시장에 대한 변화를 인지하는데 우리 밸류 차인상에서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들한테 공유를 실시간으로 하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 빨간색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0.7 버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하나씩 늘려갈 겁니다. 지금 이거를 탑재를 세일즈 같은데요. 지금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부분은 지금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 가치까지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앱을 다운로드 받은 정말 고마운 공헌도 높고 수익성 높은 고객은 오류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탈하지 않고요. 혹시 불만이 생기더라도 외부에 표출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저희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검증을 해왔고 또 믿습니다. 이게 돼야지 마케팅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개발사의 생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기업이나 사람들은요, 과거의 방식 그대로 현재와 미래를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KTH는 모바일에서 가장 먼저 뛰어든 회사고요. 모바일 시장에서 고객 관리와 운영 면에서도 가장 많은 고민들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장담 이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혹시 아니라 그러면 저한테 꼭 나중에라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나친 자신감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고객 관리와 운영 면에서는 국내와 해외를 통틀어서 가장 앞선 새로운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항상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갈 건데요. 항상 반발자국, 신장보다 반발자국 앞선 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은 뒤에 보이는 제 블로그 사이트에다 올려주시면요. 거기에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